292번입니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고 했죠. 자, 그러면 모든이 나오고 등식이 나왔으니까 이 식은 바로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자, 그러니 xy에 모든 실수를 대입해도 성공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서 x 이퀄 2s의 미분계수가 7이라고 할 때, 자, 다음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이 값은 무엇이죠? k를 1부터 대입해 보면, 자, f 프라임 1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f 프라임 10까지 10개의 미분계수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죠. 물론 시그마가 좀 불편한 친구들이 아직 있을 수가 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자, k가 1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k에 1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K에 2를 대입해요. 그러면서 더하기를 연결해 줍니다. F 프라임이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F 프라임 3. K는 자연수 값으로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얼마? 10까지. 그러면 앞에는 9가 있겠죠. 그러면 F 프라임 9, F 프라임 10 이렇게 자 미분계수 몇 개의 10개의 합을 구해달라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자 그러면 시그마를 모르는 친구들은 이 정도만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항등식에 이런 항등식이 나올 때는 바로 x와 y 자리에 뭐 제일 처음에 0부터 한번 대입해보고 시작하라고 했죠. 따라서 좌변은 0 플러스 0이니까 0이고요. 우변은 F0 더하기 Y도 0이니까 F0이죠. 그리고 XY는 0이니까 이 자체가 0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따라서 F0, F0 하나 없애주면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F0의 값은 얼마다?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항상 스타트로 항상 이거부터 하고 출발해라. 자, 그리고 우리가 F 프라임 1부터 F 프라임 10까지를 10개의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는 통함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자, 도함수는 H 공식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H가 0으로 갈 때. 자, 다 외우고 있겠죠?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x 자리는 그대로 x, y 자리에만 무엇을 h로 이렇게 바꾸어 주어서 요 앞에 있는 식을 무엇으로 이 식으로 대체를 하자는 거죠. 우리 앞에서 연습해 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자,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fx 플러스 fh,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2배의 xh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부해 줄 게 있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빠뜨리니까 하나, 뒤에 또 무엇을 하나 더 적어야 됩니까? 원래 있던 마이너스 fx를 하나 더 적어야 되겠죠? 맞죠? 여기까지가 바로 f의 x 플러스 h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서 fx와 fx는 사라지고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F에 FH하고 마이너스 1을 같이 적어주고, 요렇게. 그리고 여기 EXH를 여기에 적어줄게요. 나비 넥타이 형태로 두 개로 나누어 줬다는 말이겠죠. 이놈의 극한을 생각해 보세요. 자, 리미터 H가 0으로 갑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뒷부분에 HH가 어떻게 됩니까? 즉, 0분의 0꼴이 되어서 0분의 0꼴을 탈출해서 EX에 대한 무엇이다. 바로 극한값을 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가 고쳐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앞에서도 문제 풀어봤지만 FH분의 FH, 이 FH를 물어본다. F에 0 플러스 H를 보는 거죠. 그러면 뒤에 무엇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F0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1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1이 무엇과 똑같습니까? F0과 똑같죠. 따라서 이 1 대신에 무엇을 써버리면, 자, F0을 써버리면 요 내용 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F 프라임 0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F 프라임 0 플러스 바로 무엇으로? EX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하러 가야 된다? F 프라임 0을 구하러 가야 되겠죠. 근데 F 프라임 0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여기에 조건 하나 더 주어지는 F 프라임 2를 우리가 한 번 더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번에는 이제 미분계수 x가 2일 때의 미분계수죠. 따라서 F 프라임 2를 한 번 더 적용해 보면 리미터 h 공식으로 가는 게 낫다고 했죠. 자, 그대로 이렇게 h 공식을 쓰면 h분의 자 f 프라임이니까 바로 무엇으로 f 2 플러스 h 마이너스 F2로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F2 플러스 H를 여기 적용하면 이제 X 자리에 뭐를 대입하면 된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X 자리에. 자, 그러면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자, 이 F2 플러스 H를 어떻게 적자? F2 더하기 FH 플러스 2배의 2H니까 결론적으로 2와 곱해서 4H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까지 적어 나온 다음 마지막에 이 F2를 빼야 되니까 이렇게 F2를 빼버리면 맞나요? 자, 어떻게 됩니까? 얘와 얘가 없어지죠. 이해됩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적어주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두 개로 나누어서 H분의 자 FH-1 자 그럼 조금 전에도 했지만 FH를 어떻게 표현하자? F0 플러스 H로 그러면 F0이 있으면 좋겠죠. 요 마이너스 1이 F0이니까 F0으로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남았는 것은 무엇입니까? H분의 4H가 되겠죠. 이렇게 나비 넥타이로 처리하면 바로 얘가 무엇입니까? F 프라임 영이고 자, 얘는 0분의 0분을 탈출하기 때문에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근데 이 값이 얼마라고 했죠? 7이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F 프라임 0의 값이 얼마다?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여기서 F 프라임 0이 3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찾아냈으니까 결론적으로 F 프라임 X는 무엇이다? 3 플러스 2x. 바로 2x 플러스 3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1부터 대입해서 f 프라임 1, f 프라임 2, f 프라임 3 해서 f 프라임 10까지 구해서 우리가 그 10개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그마 성질을 모르는 친구들은 직접 F 플라임 1이 얼마죠? 5, F 플라임 2는 7, F 플라임 3은 F 플라임 2가 7고 F 플라임 3은 9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시그마 성질을 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잖아요. 그죠? F 플라임 K가 F 플라임 K는 결론적으로 2K 플러스 3이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얘를 등차 수열로 우리가 합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바로 시그마의 바로 자연수 거듭제곱의 성질을 이용해도 되겠죠. 자, 두 배에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K죠. 그리고 플러스 3은 조심해야 될 게 10번 더해야 되니까 30이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자, 1부터 K, 10까지의 바로 K 공식을 외우라고 했죠. 1부터 10까지의 합은 55니까. 맞나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55가 110이라서 얼마가 된다? 14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아니면 얘는 무엇으로? 등차수의 합공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첫 번째 항과 마지막, 처음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다고 했죠.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되고 5가 되고요. 10을 대입하면 23입니다.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을 더한다면 2분의 항수를 곱하면 되는데 항수는 1부터 10까지니까 10이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가 28이잖아요. 28 곱하기 2분의 10이 되면 2하고 10, 28을 약분하면 1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동일하게 140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직 대수편에서 우리가 시그마를 배우지 않은 친구들은 뭐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겠지만, 자,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등차 수열과 시그마 성질을 좀 배우면 쉽게 처리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 만약 이런 문제가 아직은 나오지 않겠지만, F1부터 F10까지 다 대입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93번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다음 식을 성립한다. 그러면 항등식이 되죠, 그죠? 자, 그럴 때 fx가 0보다 크다. 즉 항상 양의 값만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f 프라임 0이 2일 때, 자, 다음에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항등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 x와 y 자리에 먼저 무엇을 대입해서 0을 먼저 대입해서 한번 어떤 값을 하나 찾아봐라 이런 걸 항상 했죠, 그죠? 왜 항등식이나 어떤 수를 대입해도 되는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좀 이제 많이 풀어보면 외우고 있으니까 항상 0을 대입해 보는 거예요. 0 플러스 0은 0이고요. 여기는 3배의 F0, F0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fx는 항상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변을 f0으로 나누어 줘도 상관없죠. 왜? 항상 양의 값을 가지니까 0이 아니니까 나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3f0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니까 여기서는 f0의 값이 얼마다? 바로 3분의 1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F 프라임 얼마를? 2028을 찾으면 되겠죠. 자, 숫자가 크다고 겁먹지 말고요. 하나의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리미터 h가 0으로 갈 때, 자, 미분계수의 정의를 우리가 h 공식을 이용한다고 했죠. h분의 f의 2028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2028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죠. 자, 그러면 자, 이 F의 2028 플러스 H를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고쳐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무엇으로? 바로 3배 맞죠? 자, 즉 X가 2028이고 Y가 H인 거니까 3배의 F의 2028 맞죠? 그리고 F의 H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F의 2028이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 형태로 나타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
F22, F2028은 무엇입니까? 상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도 많이 봤지만 이 FH가 바로 F의 0 플러스 H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이 뒤에 F0도 필요합니다. 즉 3분의 1이 필요하죠. 마이너스 F0이요. 기억나나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문제를 몇 번 풀어봤으니까 좀 느낌이 오죠. 자, 미분계수 형태로 나타내줘야 되니까. 자, 똑같이 F에 2028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F에 2028로 우리가 묶어내버리면 3FH인데, 우리가 미분계수에서는 이 F0 플러스 H 앞에는 숫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3까지 다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3으로 묶었으니까 여기는 F의 H인데 0 플러스 H로 적을게요. 그럼 얘는 F 2028밖에 아니니까 여기가 무엇이 들어온다? 3분의 1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약분되어서 마이너스 F 2028이 되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 3분의 1이 바로 누구와 동일합니까? F0과 같으니까 이 3분의 1을 우리가 무엇으로 바꾸면 되겠다? F0으로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배의 F 2028은 얘는 상수니까 극한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러면 세배의 F 2028이 되고요.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0 플러스 h 마이너스 f0이니까 얘가 바로 무엇이 된다? f 프라임 0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f 프라임 0이 2잖아요. 따라서 이 값이 2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바로 6배의 f의 2028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이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여기에다가 F 2028로 나눠버리면 F 2028이 약분되므로 자, 최종적으로 정답은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 3까지 묶은지 알겠죠? 여기가 3분의 1이 나와야지 F0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h분의 여기에 여러분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는 어떻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이 h를 0 플러스 h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f0이 필요하죠. 그 f0의 값이 우리가 0이면 언제나 F0을 빼줘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3으로 묶고 3분의 1이 있었기 때문에 F0으로 대체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294번입니다. 자, 함수 y 꼴 fx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 위에 x 이꼴 1에서의 y좌표가 5입니다. 맞죠? 눈으로 보이죠? 그죠? 그 점에서의 접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다음 극한값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자, 이 극한값은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앞에서 설명했는데 F가 미분이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자, 이놈은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했죠. 이 3H를 치환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치환을 하면 자 T로 치환하면 H가 0으로 가면 3H도 0으로 가니까 그죠? 자, 이 식을 3H로 이렇게 바꿔주고 맞죠? 2분의 3만 곱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이 없어도 미분계수의 정의로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F 프라임 1과 동일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뭐만 보정해 주면 된다. H 계수분의 H 계수만 우리가 보정을 해줘서 바로 이 극한값은 이 F 프라임 1에 2분의 3을 곱한 거와 같다고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F 프라임 1만 구하면 되겠네요. 바로 이게 뭐죠?
x 이꼴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즉 x 이꼴 1은 바로 여기 1,5에서의 자, 직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바로 접선이잖아요. 그죠? 즉, 접선의 이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죠. 자,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는 두 점만 알면 되는데 바로 여기에 y절편이 6이니까 0,6과 바로 1,5를 지나는 접선이 되었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기울기는 우리가 두 점을 무엇을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된다고 했죠. 밑변분의 높이니까. 밑변도 1, 높이도 1이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는 밑변분의 높이니까 1인데 오른쪽 끝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음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따라서 이 x 이꼴 1에서의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그게 바로 이 fx로 보면 접선이 되니까 바로 이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므로 이 극한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295번입니다. 자,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y꼴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네 수의 대수를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자, 각각 x 이꼴 a, x 이꼴 b, x 이꼴 c, x 이꼴 ds의 비분계수니까 바로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접선의 기울기죠. 즉, 각각의 이 x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럼 A에서는 접선이 자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죠? B에서는 접선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C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그려지고 D에서의 접선은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값을 몰라도 우리가 접선은 직선이니까 바로 기울어진 정도만 봐도 되고 또 오른쪽 끝이 올라갈수록 더 기울기는 크잖아요. 그러면 A와 B에서는 바로 기울기가 양수이고 C에서는 조금 그림이 그런데 얘가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그림상으로 보니까 바로 무엇이다? 접선의 기울기가 0 같습니다. 0. 이런 지점을 나중에 극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D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오른쪽 끝이 내려가니까 음수죠. 자, 따라서 자, 이 양수 두 개를 비교하면 더 오른쪽 끝이 올라가는 게 B에서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가장 접선의 기울기가 큰 게 바로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그리고 D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이므로 C에서는 0이잖아요. 그죠? F 플라임 C가 그다음 크고 가장 작은 기울기가 바로 T에서의 바로 기울기가 음수라서 가장 작겠습니다. 아시겠나요? 바로 이 미분계수는 기하학적 의미로 바로 뭐다? 접선의 기울기다. 맞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항상 이 접선은 직선이니까 기울기는 오른쪽 끝이 올라갈수록 더 큰 값을 가졌다는 것. 아시겠죠? 296번입니다. 자, 곡선 Y꼴 fx 위의 점 1,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고 했죠. 자, 이런 메타가 나오면 이 곡선 위의 점 1,4니까 x가 1일 때 y가 4니까 바로 f1은 4이다. 자, 이런 하나의 식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위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니까 바로 x 이꼴 1에서의 바로 미분계수가 무엇이다? 3이다. 저, 이 한 줄의 멘트에 이렇게 식이 두 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자주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다음 극한값을 계산해 달라고 했는데 자, x가 1로 가면 분모는 0으로 가고요. x 자리에 1을 넣으면 바로 0분의 0꼴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분모에 x-1이 있으니까 분자에 x-1을 도출해내기는 좀 불편하죠. x-1이 나와야지 바로 0분의 0꼴이 되어서 탈출할 수 있는데. 근데 가만히 봤더니 f1의 값도 있고 f'1의 값도 있으니까 우리가
미분계수는 바로 0분의 0꼴이잖아요. 자, 그래서 미분계수를 조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x 공식이잖아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분의 위에가 fx 마이너스 f1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x제곱이 조금 걸리적거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식을 변형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많이 해봤는데 x가 1로 가까이 갈 때 여기에 마이너스 나는 이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두 파트로 분수를 나비 넥타이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즉 여기에 x 마이너스 1에 x제곱 f1을 적어주면 되고요. 여기는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가 여기 나가니까 이렇게 fx를 적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F1에서 FX의 짝꿍이 누구라고요? F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F1을 빼고 여기에도 똑같이 F1을 빼면 이 마이너스의 안전장치가 있어서 각각의 분자에서 이 값을 빼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식을 여러분들이 변형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적어 보겠는데,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자, 이 앞에 부분을 또 어떻게, 무엇으로 F1로 묶어낼 수가 있겠죠. F1로. 자, F1로 공통인수 F1로 묶어내보면, 자, 여기가 바로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바로 0분의 0꼴이 극한이 되죠. 따라서 x-1, x-1을 뭐해서 제거해서 0분의 0걸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도 하나 일단 그대로 우리가 위에 걸 일단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에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는 걸 알겠죠? 바로 앞에 부분은 무엇입니까? 바로 0분의 0꼴을 탈출해서 바로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이고, 뒤에는 바로 뭡니까?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조금은 차이점이 있죠? 자, 앞에는 0분의 0꼴을 탈출해서 x 이꼴 1을 넣으면 얘가 2니까 2f1이 되고요. 마이너스죠. 뒤에 부분은 바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바로 미분 계수니까 바로 f 프라임 1이라는 거. 물론 얘도 0분의 0꼴이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0분의 0꼴 안에는 미분 계수의 정의가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f1이 4니까 2 곱하기 4, 8이고요. f 프라임이 3이니까 8 마이너스 3이 되어서 바로 뭐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각각이 극한값이 존재하죠. 즉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를 각각 뿌려줄 수 있다. 바로 극한의 성질을 이용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297번입니다. 자, 함수 y꼴 f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자, 0보다는 a가 더 크고 a보다는 b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각각 as의 함수값이 fa고 bs의 함수값은 fb가 됩니다. 자, 이럴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달라고 하죠. 자, 1번은 무엇인가요? 자, AS의 접선의 기울기와 BS의 접선의 기울기죠. 미분계수니까. 자, 그러면 AS의 접선의 기울기는 자, AS의 접선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BS의 접선의 기울기도 이렇게 그려보면 되죠. 우리가 FX를 모르고 AB도 모르기 때문에 얘는 식을 구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비교죠. 자, 그러면 접선도 직선이잖아요. 항상 기울기는 뭐다? 오른쪽 끝이 올라갈수록 더 크다는 거죠. 따라서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클 수밖에 없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은 여러분들 무엇인가요? 니은은 자, F의 2분의 A 플러스 B 정확하게 해석해 보세요. 자, X값
A와 B를 더해서 2로 나누었으니까 바로 이 X값 A와 B의 바로 중점입니다. 2분의 A 플러스 B. 그 중점에서의 Y값입니다. 따라서 그 중점에서 Y값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점을. 이해됩니까? 바로 2분의 A 플러스 B는 X값이 A와 B의 이 중점인 2분의 A 플러스 B에서의 바로 Y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2분의 FA 플러스 FB는 이 x 이꼴 as의 바로 y값 이 점이죠. y값이면 이 점이 되고 자 x 이꼴 b에서의 y값 이 점이 되겠죠. 이 점을 y값 두 개를 더한 평균이 되겠죠. 즉 이 두 점의 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딜까요? 중점이면 한 이 정도 되겠죠. 여기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2분의 FA 더하기 FB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림으로 봤을 때 좌변은 어디가 되고요? 이 점의 y값이 되는 거고 우변은 여기니까 좌변이 더 크죠. 따라서 니은이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식이 의미하는 거. 지금 이거 틀렸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쪽으로 크다고 했을 때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그래프가 자, 위로 볼록일 때는 바로 그 x값의 바로 중점의 y값이 각각 경계의 바로 y값의 평균보다 크다는 이 바로 이 식 자체가 의미하는 게 바로 y꼴 fx는 위로 볼록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함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경계값의 y값의 평균보다 그 경계값의 중점의 바로 y값이 더 크다. 이게 바로 fx는 위로 볼록이다. 이런 의미하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반대로 이렇게 작다로 되어 있으면 조금 이따 하겠지만 그게 바로 fx는 아래로 볼록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은 사실 미적분 2에서 정확하게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자, 위로 볼록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보통 우리가 위로 볼록이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바로 2차 함수 이 형태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위로 볼록은 얘도 위로 볼록이지만 이렇게만 그려도 위로 볼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만 그려도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의 정의는 뭐냐 하면요. 자, 이 위로 볼록한 이 그래프에서 어떤 의미의 두 점을 여러분들이 잡고 싶은 대로 어떤 두 점을 잡아도 돼요. 어떤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두 점을 한번 연결해 보면요. 이 연결한 이 선보다 이 직선보다 그래프가 이 구간에서 위에 있죠. 그래프가 더 위에 있죠. 그러면 위로 볼록이에요. 이 상태에서도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 두 점보다 이 구간에서는 그래프가 위에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해도 이 구간에서 이 직선보다는 이 곡선의 그래프가 위로 있죠. 그죠? 그런 그래프를 위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그 위로 볼록을 우리가 이제 함수식으로 말한다면 이 두 개의 경계값에서의 바로 함수값의 평균보다는 바로 이 경계값의 중점에서의 함수값의 평균이 중점에서의 함수값이 더 큰 경우를 바로 위로 볼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D급부터 가볼게요. 자, AS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에 바로 빨간 그래프를 의미하는 거죠. 요 빨간색입니다. 맞나요? 자, 요게 바로 3D것에서 좌변을 의미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우변은 뭐죠? B-A분의 F, B-FA니까 바로 B, FB와 A, FA의 바로 뭐다?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죠? 직선의 기울기.
따라서 바로 이 두 점을 연결한 바로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직선의 기울기보다 어떻습니까? 좌변의 직선이 더 오른쪽 끝이 올라가 있죠. 그죠? 따라서 이 AS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BS의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어떻습니까? BS의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누가 이 평균 변화율이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디귿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래프가 주어지니까 그 그래프로 여러분들이 판독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바로 위로 볼록은 요게 바로 함수 방정식인데 우리가 그래프를 위로 볼록을 그려놓은 다음에 바로 양 끝에서의 함수값의 평균보다 바로 그 x의 중점에서 함수의 평균값이 더 큰 게 바로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한번 잘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디귿 바로 3번이 되는데 우리 아래로 볼록도 한번 잠깐 연습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바로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 맞죠? 자, 그러면 A와 B의 중점이 바로 2분의 A 플러스 B가 이 점입니다. 그러면 자, AS의 접선을 그려봤고요. BS의 접선을 그려보니까 어떻습니까? AS의 접선보다 BS의 접선이 더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갔죠. 따라서 AS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BS의 접선의 기울기가 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자. 자, 니은 형태를 생각해 보면 자, AS의 바로 Y 값은 바로 여기가 되고요. 맞죠? BS의 바로 y-값은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의 y-값이 FA가 되고요. 이 점의 y-값이 FB가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이 두 점의 바로 평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y-값의 바로 평균값은 어디 정도 되겠다?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 맞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의미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 된다? 2분의 FA 더하기 FB가 되겠죠. Y값이. 맞나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이 중점에서의 Y값은 무엇이다? 중점에서의 Y값은 여기겠죠. 맞나요? 지금 그림상으로 선생님이 조금 그런데 자, 이 여기에서 자, 다시 보세요. 그림상으로 조금 그런데 맞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아래로 볼록이면 얘가 더 어떻게 되는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놈의 바로 y 값은 요 정도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바로 y 값이 바로 뭐가 된다? f의 2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값보다 이 값이 어떻습니까? 더 크죠. 맞나요? 더 위에 있잖아요. y값이. 자, 따라서 우리가 니은 형태로 적어보면 f의 2분의 a 플러스 b보다 누가 2분의 fa 플러스 fb의 값이 뭐하다? 조금 더 위에 있죠. 자,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의미하는 게 바로 뭐다? fx는 바로 뭐다?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디귿처럼 A와 B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평균 변화율보다는 누가 더 기울기가 큽니까? 바로 B에서의 바로 기울기가 더 크죠. 여기 바로 표현하면 이 평균 변화율보다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는 바로 이 평균 변화율이 빨간색보다는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더 오른쪽 끝이 올라가니까 자, 부동호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도 우리가 그래프로 본다면 세 가지 유형이에요. 자, 이것도 아래로 볼록. 이렇게만 그려도 아래로 볼록. 이렇게만 그려도 아래로 볼록이에요. 자, 아래로 볼록은 위로 볼록처럼 반대 개념인데 어떤 두 점,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임의의 두 점을 여러분들이 연결을 해보면 그 연결한 이 직선보다 그래프가 다 모두 다 아래쪽에 존재하죠. 이런 형태를 바로 아래로 볼록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기 바랍니다. 298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y꼴 fx 위의 그래프와 y꼴 x가 주어져 있죠. 자, y꼴 x는 기울기가 얼마이죠? 1이잖아요. 그죠? 자, y꼴 x가 기울기가 일자리인 직선이 참 우리 수학 문제를 풀면 많이 나오는데 꼭 기억하라고 했죠. 이 기울기 일자리는 이 각도 몇 도가 되고 45도가 되고 이 각도 몇 도가 된다? 45도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자, A와 B는 0보다 크고 A보다는 B보다 더 큰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고 하는데, 자, 먼저 우리가 기울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기울기. 기울기는 X정가량분의 Y정가량. 자, B분에서는 X정분분의 Y정분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두 점을 알고 있으면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많이 해봤죠? 무엇입니까? 자, C에서 A를 빼면 순서대로 빼야 되죠. D에서 B를 빼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걸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을 때, 잘 보세요. 자, 이 줄을 기준으로, 가운데 줄을 기준으로, 위에도 마이너스, 아래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의미하는 게 수식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냥 볼 때 분수 형태이지만 이게 의미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C, D와 A, D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가운데 이 줄을 기준으로 분모 분자가 모두 다 마이너스 꼴로 나와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억을 보면 여러분들이 자, FB-FA 그러면 무엇입니까? 자, 즉 A에서의 함수값, A에서의 함수값이 이거죠. B에서의 함수값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 개념을 모르면 그냥 B에서의 함수값에서 A에서의 함수값을 뺏는 게 요거구나. 요 길이가 바로 FB-FA죠. 그러면 B-A는 요 길이가 바로 B-A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길이보다 더 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림으로 판독하면 어떻습니까? 얘가 더 작잖아요. 아, 그래서 틀렸구나. 그렇게 풀어보면 좀 더 정확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바로 이 길이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고 B에서 A를 뺐잖아요. 그죠? 그러면 A보다는 B가 크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B에서 A를 빼면 무엇이죠? 양수값을 가지죠. 따라서 양변을 B-A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호가 B-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을 B-A로 나누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B-A분의 FB-FA가 되는 거고 우변은 B-A로 나누었기 때문에 1인 거죠. 자, 그런데 B-A가 양수이기 때문에 자, B-A로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보이죠? 바로 가운데 줄을 기준으로 자, 아래도 마이너스,
위도 마이너스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 B, FB와 A, FA의 바로 두 점의 직선의 기울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기울기가 1보다 큽니까?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이 두 점을 우리가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기울기랑 누구랑 비교해라? 1과 비교하라. 그럼 그 기울기가 여기에 주어지는 거죠. 바로 y꼴 x가 그래서 이 기억 문제를 풀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오른쪽 끝이 어떻습니까? 바로 기울기가 1일 때가 더 올라가죠. 따라서 기억은 어떻다?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1이 더 크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기울기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니은은 보니까 선생님, 자, 나누기 형태는 맞는데, 자, 빼기 꼴이 없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0을 분모 분자에 이렇게 빼줘도 0은 더하나 빼나 아무것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울기의 모양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쪽을 살짝 지우고 이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은 뭐죠? A, FA와 0, 0. 0, 0은 어디입니까? 바로 원점이잖아. 이 원점과 바로 A, FA와의 바로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고, 이게 바로 의미하는 게 좌변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변의 기울기는 뭐다? B, FB 이 점이죠. 0, 0은 바로 원점이니까 원점과 B, B하고의 바로 뭐다? 직선의 기울기. 얘가 바로 우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좌변이 더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갔죠. 따라서 좌변이 크다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위아래에 분모 분자에 각각 0을 빼줌으로써 A, FA와 0, 0의 바로 직선의 기울기, B, FB와 0, 0의 직선의 기울기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디귿은 우리가 F 프라임으로 나와 있으니까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지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F 프라임 A는 의미하는 것이 뭐다? AS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니까 바로 AS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죠. 그런데 F 프라임 B는 무엇입니까? 바로 BS의 접선의 기울기죠. 자, BS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여기가 바로 우변이 되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좌변이 되니까 우변보다는 좌변이 더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좌변이 커야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T것도 틀린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프로 기울기를 보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리얼을 보시면, 자, 바로 F 프라임의 루트 AB와 F 프라임의 2분의 AB죠. 2분의 AB는 A와 B의 중점입니다. 이 점에서의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접선을 의미하는 거죠. 접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루트 AB는 사실 A와 B만 가지고 루트 AB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두 개의 숫자를 보면 루트 AB와 2분의 A 플러스 B를 어디선가 많이 봤던 모양 아닙니까? 바로 뭐죠? 산술 기하평균이죠. 맞습니까? 두 수를 더한 값은 바로 두 수를 곱해서 루트 취한 거에 두 배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맞나요? 맞아요. 그때 원래는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눈 이게 바로 산술 평균이죠. 루트 AB는 바로 무엇입니까? 기하 평균이잖아요.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바로 산술기하 평균에서 나왔던 두식이 되겠죠. 자, 이때 등호는 언제 등호였죠?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 두수 플러스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있는 두수가 뭐 할 때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A와 B는 둘 다 양수 맞죠? 산술기하 평균은 항상 양수일 때만 쓴다고 했죠. 그죠? 그런데 A보다는 B가 크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등호가 성립하나요? 등호가 성립하지 않겠죠. 왜? A보다 B가 크다고 했기 때문에 등호는 성립하지 않아요. 맞죠? 원래 산술기하 평균은 두 수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데 여기서 A보다 B가 항상 크다고 했기 때문에 등호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트 AB와 2분의 A 플러스 B를 비교하면 얘가 숫자가 크고 얘가 숫자가 더 작다는 것이죠. 맞나요? 자, 그런데 이 디귿이 바로 힌트입니다. 우리가 2분의 A 플러스 B는 위치를 찾을 수가 있지만 루트 AB를 찾을 수는 없어요. 물론 얘가 얘보다 더 작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무엇이라면 여기가 바로 2분의 A 플러스 B의 위치라면 요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자, 루트 AB는 얘보다 더 왼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디귿이 힌트인데 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자, F 프라임 A보다는 F 프라임 B가 더 어떻습니까? 더 작았죠. 저 X 값이 커질수록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더 작아지겠죠. 그죠? 따라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 루트 AB가 더 작기 때문에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보다 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디귿을 힌트로 삼아서 우리가 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위로 볼록 그래프이니까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 x 값이 작을 때는 접선이 이렇지만 x 값이 점점 커질수록 자, 이 접선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x축과 평행하게 가까워진다는 것이니까 X값이 크면 클수록 바로 오른쪽 끝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그 기울기는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옳은 것은 이 니은과 리얼 이 두 가지가 바로 옳은 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이 기울기에 대한 정의를 꼭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